블레이크는 앉아서 쉬세요. 파커 부인이 그 소녀가 집안일을 얼마나 활발하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파커 부인, 저는 힘들지 않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블레이크, 알다시피 나도 나이든 여자 옆에서만큼 젊고 활발했습니다. 블레이크는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그녀 옆에 앉았고 다시 벽에 걸린 큰 초상화에 감탄했습니다. 블레이크 백작 부인은 젊었을 때 파커 부인의 초상화를 매혹적으로 바라보며 이 여인이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깨어질 수 없는 그녀는 이제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블레이크는 항상 정장 차림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너무 아름다워요. 블레이크는 초상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는 고작 23살입니다. 늙었지. 내가 어렸을 때 나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블레이크는 조금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소녀 옆에서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부엌으로 달려갔고 블레이크는 파커 부인이 지친 모습으로 그녀를 덮어준 채 떠났다. 우체부가 오기 전에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파커 부인은 1시간 동안 그녀의 수다를 들어야 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저녁까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마녀로 여겨지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무덤으로 데려왔다고 말했고 그녀가 어렸을 때 한눈에 가족에게서 남자를 훔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아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를 쫓아냈을 수도 있고 그가 그녀에게서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파커 부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를 오해했고 심지어 파커 부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바뀌지 않았고 문은 꽝 닫혔고 우체부 토냐는 파커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무거운 가방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메시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마을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파커 부인은 가끔씩 신랄한 말을 삽입하고 화를 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타냐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파커 부인 이름으로 된 큰 금액의 송금임을 발견했습니다. 토냐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교묘하게 누가 보낸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토록 큰 금액을 왜 신경 쓰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까? 파커 부인은 그녀를 날카롭게 꾸짖었다. 타냐는 화를 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왜 말했느냐? 파커 부인 자신도 자신이 부당하게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냐가 파커 부인을 떠나자 서둘러 사과했다. 힘을 모아 일어나 침대 밑에 있던 큰 상자에 돈을 넣어두었다. 거기에는 이미 큰 돈 다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그녀에게서 공책을 꺼냈다. 오늘 밤 테이블에서 그녀는 죽은 남편이 준비하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블레이크는 피곤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대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15세 때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몰랐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외동딸이 죽은 후 그녀에게 말했듯이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블레이크의 할아버지는 자주 아프게 되었습니다. 블레이크는 대학에 가는 꿈을 꾸었지만 아픈 채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작은 마을에는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블레이크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농장에서 받는 임금은 먹고 살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집에 갈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부할 도시에는 블레이크의 가족이 파커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녀는 집에서 자주 그녀를 도왔던 여성과 예기치 않게 가까워지거나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거나 블레이크의 눈에는 가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파커 부인은 마치 어느 날 저녁 블레이크가 항상 꿈꿔왔던 다른 삶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농장에서 돌아오고 있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파커 부인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그녀는 집에 들어가 그 여자를 불러두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파커 부인의 방문을 열었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 노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너무 이상했다. 살아있는 사람 블레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노부인이 안타깝고 테이블에 다시 혼자 있다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메모에는 장례식을 위한 메모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커 부인은 자신이 집과 물건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고 블레이크는 마침내 파커 부인의 물건을 정리할 힘을 찾았고 파커 부인이 항상 말했던 상자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자는 상자 더미 아래에 있는 모든 비밀의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블레이크가 모르는 사람들의 오래된 사진 그녀는 글이 적힌 두꺼운 패키지를 보고 그것이 나중에 보관하고 싶은 오래된 편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봉투 속에서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과 카드 중 하나에 있는 편지 블레이크는 어린 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잘생긴 청년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포장을 풀고 블레이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떠났다는 뜻이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나는 수년 전에 나 자신도 모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내 아들 조지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와 매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회사의 인턴으로 초대되었고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우유가정부와 사랑에 빠진 나는 이 열광이 그의 경력을 망치게 할 수 없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지는 당신 어머니에 대해 많은 나쁜 말을 들었고 분노에 차짐을 꾸리고 어느 날 떠났습니다. 내 엄마는 1년 후에 도시로 떠났고 처음에는 너와 함께 돌아왔어.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생각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제서야 내가 조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나는 아들에게 내가 속였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내 엄마에 대한 그 끔찍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일 뿐이었어.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계속 나에게 돈을 보냈어. 용서해주지만 나는 그에게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길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편지를 읽게 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슴 밑에는 조지가 나에게 보낸 돈이 있어요.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 돈인 것 같으니 용서해. 소녀 용서해. 조지 블레이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소녀는 말없이 한 곳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사진을 집어들고 행복한 엄마와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몹시 울었다. 블레이크는 생각했다. 며칠 후 마침내 파워커 부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그의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까? 그녀는 수화기에서 명령하는 남성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까? 그녀는 수신기에서 명령하는 남성 음성을 들었고 그녀는 겁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블레이크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딸이라고 감히 말하지도 않았어요. 상대방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장도 없었거든요. 줄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가 오늘 저녁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값비싼 차가 집까지 몰고 왔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조지 블레이크가 완전히 당황한 것을 보고 나갔습니다. 블레이크가 들어오라고 요청한 건가요? 집 내, 저는 집 주변에서 파커 부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방 건너편에 있는 조지 스트로드가 그의 어머니의 초상화 근처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블레이크가 다가와서 그 남자에게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편지와 사진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당신이 해주길 바랐습니다. 블레이크도 조용히 말했다. 조지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의 끝에 도달하자 즉시 놀라서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있다가 온 힘을 다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오 엄마, 그는 절망에 빠져 속삭였다. 겁에 질려 서둘러 그 남자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조지는 그 소녀를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살짝 솔직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난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지금은 갑자기 다 큰 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지만 가구를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이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고 조지는 나중에 웃으며 블레이크에게 부인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커의 무덤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모든 사람 앞에서는 결국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고 길을 건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파커에게 인사하고 놀라며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실을 비교해보면 그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이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죽은 자의 아들 파커 부인이 블레이크를 위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전체가 소녀를 배웅하기 위해 파커 부인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블레이크는 아름다운 새 양복을 입은 조지 옆에 서서 수줍게 웃으며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 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내 딸의 것입니다. 조지가 그것을 팔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는 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블레이크는 그녀가 딸의 역할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와 조어지는 3일 동안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이크가 이제 어디에서 공부할지 논의할 시간을 가졌으며 블레이크를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블레이크는 묘지에 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녀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할아버지 조어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떠날 준비를 하다가 조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차로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떠날 때 뒤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 인사하고 안녕 내 사랑 15분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나의 어리석은 속임수를 용서해주세요. 블레이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새 삶을 살 준비가 되었나요? 조지가 운전대를 잡고 블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빠.